안녕하십니까. 4월 12일자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주식시장하고 글로벌 시장 먼저 살펴보고 국내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블랙록 등 외국인이 460억 달러의 자금을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핵심 기계수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 예상치가 마이너스 2.4였는데 이전치는 마이너스 8.4였습니다. 전월 대비 9.2였고 그리고 그 예상치가 마이너스 11, 이전치는 플러스 15로 발표됨에 따라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1년 후 물가가 3% 상승하고 4월에는 비호재의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폭 하락을 갖다 축소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급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는데요. 인민은행은 위안화 고시환율을 달러당 6.4643 위안으로 절상 고시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 기준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2.3%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4.3으로 발표되었고 8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사의 위험관리 규제 완화 소식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 및 금융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인데요. 장 초반에 유가 및 미국 증시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은 배당금 욕성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는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는데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도가 일단 보인 상황입니다.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7.30원 하락한 1146.505원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에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역성금 물량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1154.30원으로 고점을 높이기도 하였지만 이후에 달러엔이 장중에 107.63엔까지 하락하고 역의 위안화 절상 움직임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강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에 역의 매도 물량과 배당 역성금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미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삼성과 10선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난 가운데 유가 상승 및 13일 총선을 앞두고 보합권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국고 5년물의 입찰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주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산유량 동결 해당 기대감에 유가는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은행의 정부 기금 조성 기대감에 은행 관련 주가 강세를 갖다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갖다 이끌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1분기의 실적 발표와 미달러와 약세로 증시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성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상쇄하면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댈러스 연총재인 로카 플란이 지표 하락 시에 6월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는데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증시 하락을 지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원자재 관련 업종은 상승하였지만 헬스케어 관련주는 하락하였습니다. 자, 우선 한국 코스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970.37에 일단은 마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갖다 보였지만 눈치 보기 장세를 갖다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갖다 못 미쳤고요. 유가 상승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 등의 대외 변수에 긍정적이었던 시장이 이달 들어서 특히 4월달 들어서 냉랭해졌다는 게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저점대와는 달리 이전선에 가까우면서 상승 요인이 이미 반영되었다는 판단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번 주에 산유국 K 등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전일자로 보면 의약품 업종이 2.44 그리고 의료정밀이 1.58 내리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조로 일단 보여왔습니다. 뭐 현대제철과 포스코 그리고 고려아이언 철강업체들 일단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타이어, 삼성 SDI, 삼성전자, 기아차 등의 수출주들도 일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수매도에 의해 가지고 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734억 순매수 하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1억 그리고 458억 순매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락세가 좀 보이는데, 업종별로는 일단 출판 매체 복잡업이 그 전날보다 4.47% 내리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고요. 의료정밀 기기와 그리고 제약업종이 2.05, 2% 정도 내렸고, 기타 제조, 디지털 콘텐츠가 1.64, 1.03 하락 정도가 딱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제우스가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 진단의학에서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바이오 양자점, 양산 그 기술을 갖다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그 제우스에서는 그 발표 나온 게 차세대 바이오 시장의 성장 동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바이오 양자점, 친수성 양자점 양산 기술을 갖다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한가 3종목, 그리고 526개 종목이 상승했고, 544개 종목은 내렸고요. 73개 종목은 보합 관련 거였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중국이 나흘 만에 반등했다는 게 좀 특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은행 강세에도 일단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만났다는 소식에 이탈리아 은행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남유럽발 위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그 브리시트 우려감으로 영국 쪽에서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의학하고 바이오 섹터 약세를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와 중국, 미국의 그 수요 증가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2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99.69보다 위축된 99.68로 발표되었고, 특히 미국이 전월 98.95보다 둔화된 98.87로 발표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에 매물이 유입되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알코아가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3.95까지 상승했었는데요. 강세를 유지했는데, 오후 들어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앨런 미 연준 의장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와 금융산업과 관련된 비공개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갖다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의학과 바이오 섹터에 그러니까 그 화이자와 멜러 간의 인수합병 폐기 이후에 합병 이슈로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로 하락하면서 주요 섹터는 매물이 확산되면서 결국 하락 마감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장이 끝나고 나서 알코아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그 어닝 쇼크 분위기라서 마이너스 지금 5%대를 갖다가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그 상황을 갖다 본다 그러면,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채 선물이 조금 레인지에 등락을 갖다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 달러원 환율도 크게 오늘 동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01% 상승했고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1.29% 상승했는데,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867개가 이루어지면서 장중한 때 243.4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됐는데,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0.10포인트 상승한 243.25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NDF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1개월물이 1144.28원에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지만 해외 역송금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7.30원 하락한 1146.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 그러면 오늘 서울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3.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미국장 마감 후에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EPS 추정치는 비록 전년 대비해서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다만 매출액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간외로 3% 내외 하락 중인데요.
미국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매출이 예상 하회하는 경향이 지난 3분기와 4분기의 특징이었는데 이번 2016년 1분기에도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매출 둔화는 한국의 수출 부진의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총선일이란 휴장입니다. 그 중국의 무역 수지하고 미국의 베이지옥 발표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데요. 다만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락도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 지수는 일단 보합권에 등락을 딱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정강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연계성을 갖다 띄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연속적인 상승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간망장인 보합장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업종 순환 측면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이 그러니까 수주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이고 철강금속하고 유통 쪽하고 예, 크게 뭐 동요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상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해서 2.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월 춘제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지속이 주요 원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식품이 주류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6%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 육류 중에 돈육이 큰 폭이 상승했습니다. 이 돈육이 상승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곡물사료 관련된 그 종목들이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핵심 기계 수주가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는데요. 일본의 2월 핵심 기계 수주가 그 8,487억 엔을 갖다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9.2%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 수주도 전월 대비해서 30.2% 급감했는데요. 지금 그 핵심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설비 투자에 6개월을 갖다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80개 제조업체가 수주한 그 생산 설비용 기계 금액을 갖다 통합하는데요. 지금 이 형태가 된다 그러면 설비 투자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영향을 갖다 미치는 거죠. 설비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제조업체들 자체가 경기 자체를 안 좋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중국의 1월에서 3월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6.8% 증가했습니다. 전망치인 6.0%보다 큰 폭의 상회를 한 건데, 이 부분 자체가 영향이 중국 정부의 2015년 10월에 1600cc 이하 소형차의 취득세율 이 10에서 5%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의 가격이나 전략도 그 판매 대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갖다 미쳤다 볼 수 있는데요. 도요다가 그 28% 증가했고, 포드가 14%, 그리고 혼다가 11%, 창청자동차가 5.7% 업체 전반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실제로 국내의 현대차나 기아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일단은 SUV 판매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인 만큼 기아차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금속 업종이 강세를 갖다 지속하고 있는데요. 철강 금속 업종이 1.98% 상승했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의약품 업종은 2.44% 하락했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인데, 지금 한미약품에 대해 가지고 그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숏에 들어갔어요. 예, 하락 쪽 베팅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산업별 이슈 한번 볼게요. 반도체 전기전자 쪽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1분기 그 영업이익이 잠정치가 5,020억 원으로 예상치 갔다가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 여러분들께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실적이 제일 좋고 2분기부터 실적이 감소할 거라고 지금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휴대폰 부분, 그 스마트폰 G5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G5 출시일 자체가 4월달로 나오면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그 실적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데 지금 1분기의 실적을 갖다 보면 가전하고 TV 부분에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 스마트폰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2분기까지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에 뉴스들이 보겠습니다. 한중일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차세대 OLED 특허 보유한 일본 벤처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패널 제조사들이 일본의 OLED, 그러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 벤처회사는 QL업스에 투자를 했다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40억, LG 디스플레이가 32억 6천만 원 투자하고요. 이 큐럭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규슈 대학의 연구진이 설립한 벤처회사인데 차세대 OLED 패널 제조를 갖다 위한 소재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OLED 패널을 현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열활성화 지연 현광, PADF라고 하는데 기술 특허를 갖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큐럭스가 개발한 차세대 OLED 기술을 갖다가 선점해서 애플의 아이폰 패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됩니다. OLED 쪽은 업황이 계속 좋아요. 네. 자, 하락 정리점 뉴스 스크립 보겠습니다. 지금 정유 쪽에 복합 전제 마진 5달러도 안심하기 힘들다라는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휘발유 쪽 전제 마진이 16달러로 주춤하고 있는데 가행적으로 시달리는 경유 쪽 마진이 8달러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꺾일 때 됐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유럽의 저가 에틸렌, 부터디안 도착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화학이 이제는 거의 꼭지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금호석유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는데요. 4월 접어들면서 합성고무 스프레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천연고무 가격이 그 강세를 보이면서 합성고무 가격이 증가되고 있는데 원래는 부타디엔 가격 자체가 1080달러에서 900달러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그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원가,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납품가는 상승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계속적으로 추천도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휴캠스 같은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4월 1일 날 그 일본의 미쓰비시 그 케미칼이 TDI를 갖다 영구 폐쇄했습니다. 이 TDI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일본 수요 업체와 거리가 가까운 한국의 하나케미칼, OCI 그리고 한국 그 BASF 등에서 대체 구매를 갖다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TDI 생산 자체를 갖다가 휴캠스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부터 탄소 배출과 관련된 실적도 실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중기관점에서 휴캠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 기아차 글로벌 누적 판매가 1억대를 돌파했습니다. 2015년 1월에 9천만 대 돌파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누적 판매가 1억대를 갖다 돌파한 건데요. 일단은 현대 기아차가 물량 성장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가 커진 만큼 1년 3개월 만에 1000만 대 추가 판매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SUV 판매 비중 및 고급화 가능성이 강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아차 보고 기아차하고 대유아이템 이 두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인텔 게임 쪽 뉴스 드립니다. 일단 NC소프트 관련인데요. L2L 개발을 갖다 시작한다고 합니다. 리니지 IP 모바일 게임 6종을 갖다 이 부분은 그 이미 NC소프트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2분기부터 본격화되니까 NC소프트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관심 가질 때 됐어요. 네, 같이 한번 보면 되겠고. 자,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입니다. 그 동아ST가 T1 그 129, 그러니까 에버클리틴 기술 수출을 갖다가 시작한다고 하네요. 동아ST가 오늘 이 부분으로 일단은 조금 주가가 좋겠네요. 계약금 포함해서 임상 개발, 그 허가 판매 단계별 마일스톤 최대 그 6,150만 몰 수치 및 CVC 독점적 국내 라이센스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 오늘 단기 이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저하고 미디어 쪽입니다. 하나투어가 스타면세점, 오사카점 2호점 갖다가 오픈하네요.
스타 면세점은 하나투의 일본 사후 면세점인데요. 후쿠오카 1호점이 2015년에 영업이익 22억 원 갖다 기록했는데 향후 오사카점도 후쿠오카점과 유사한 실적 수준을 갖다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까지 스타 면세점 4개를 갖다 점포 운영을 갖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하나투어도 이제 불뜻했어요. 네. 자, 소매 유통 쪽입니다. 요즘 강남 주부들 여기서 장봐요라는데요. 고급 유기농 온라인 식품몰이 마켓컬리입니다. 그 헬로네이처가 인기몰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신선식품을 갖다 눈으로 보고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마트몰과 같은 전국 유통망은 아닌데요. 일부 지역이나 소포장에 빠른 배송 갖다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섬유형 의료 쪽입니다. 영업무역 관련된 호재성 그 뉴스캠이 나왔는데요. 영업무역이 이베이 코리아와 그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공동 브랜드 런칭 및 마케팅 협력을 위한 양해의 각서를 갖다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타키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 G마켓, 그 G9, 그리고 옥션 등을 갖다 선보이는 홍보관을 갖다가 운영 등의 그 마케팅을 갖다 공동 프로모션을 갖다가 진행한다고 하네요. 판매나 유통망 확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 호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 관련해서 ISA 관련된 이야기밖에 없네요.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아, 요거는 참 기사 봐야 돼요. 현대증권이 KB금융이 1조 2,500억 원의 그 현대증권한테 인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현대상선한테 호재, 현대엘리베이터한테 호재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일정입니다. IMF 세계 경제 전망 그 수정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 보고서에는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IMF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작년 10월에 비해가지고 0.2포인트씩 낮춘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정 북경에 산모 유아 제품 전시가 열리네요. 출산장려책 관련주로 보면 될 건데, 일단 워낙에 바닥거니까 뭐 아가방이라든지, 예, 대표적인 출산장려책 관련된 요 이슈로 해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HTC가 HTC10을 갖다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 관련주 보면 되겠고, 예, 방수 방증기는 탑재되어 있고, 사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그리고 3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그리고, 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게, 대충 이 정도고요. 자, 증권사 실기준 추천 정보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에서는 컴투스를 갖다 가져놨네요. 컴투스에 대해서 서머즈워의 라이프 사이클 확대 및 그 신작 출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평균 14.4배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 그 메리트가 부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솔재즈를 가져놨네요. 그 컴투스는 여러분 지금 보는 시점이에요. 예, 한솔재즈에 대해서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5.2% 그리고 44.7% 증가한 1조 4,193억 원, 그 1,088억 원을 갖다 예상하는데요. 특수지를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2016년 예상 56%로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양파일입니다. 이 동양파일 같은 경우 상장 때부터 관심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대림 그 CNC하고 같이. 예, 맞나? 아무튼요. 뭔지 아실 거예요. 예, 동양파일은 PHC 파일 생산 전문 기업인데요. 다변화된 매출처와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강끝공사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시장 진입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NH투자증권에 대한항공 가져왔네요. 대한항공은 일단 보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유프라이드 이게 좀 문제되겠던데? 예, 실적 너무 안 좋아요. 공시 한번 보면 아바텍의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68, 영업이익이 3,916.49예요. 오늘 아바텍은 요거 이슈로 해서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아바텍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자, 그리고 이스웹지스 이거는 어저께 반영된 거고 LG전자 요거는 작품 나왔으니까 좋고
자, 그리고 카카오가 메리츠 종합증권 등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사무 시비를 갖다가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츠스킨이 그 주당 한 주의 배정에 무상경제를 갖다 결정했네요. 좋은 거죠, 지금 시점에서. 자, 오늘 모닝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러니까 역의 성금하고, 그리고 알파가 저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자체의 매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 게다가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그러니까 차분히 대응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고요. 밸류체스 모닝브리핑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성토하십시오.